저는 상악동 고상술은 오히려 약간 축복 같은 술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상악은 어떤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치과 대표원장 공학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환자들이 상악동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환자 제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치과 의사들이 실습할 때 이 실습을 되게 많이 합니다. 상악동 실습할 때. 그래서 이 계란, 날계란을 갖다가 뚫어가지고 실제로 상악동 하는 것처럼 보고 뼈까지 저희가 이제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냐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나중에 상악동 고상술 하시는 분들은 내 거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악동 고상술은 여기 보면 이제 닭다리 껍질 있잖아요. 닭다리 껍질처럼 뼈가 되게 얇은 분들, 물론 이 정도 아니더라도 한 5mm?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8.5mm, 10mm짜리를 주로 심게 되는데, 그것보다 뼈가 작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치아 쪽으로 뼈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위쪽으로, 여기 위쪽으로 하게 되거든요. 거기 상악동이 있는데 상악동 아래 점막을 들어 올려 가지고 뼈 이식을 하는 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 5mm 이하 정도가 되면 굳이 옆으로 구멍 뚫지 않고 길 한쪽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밑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별로 안 아파요. 근데 5mm 이하인 경우에 혹은 1, 2mm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옆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제로 막을 보면서 들어 올리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 올려야 될 때. 그때 이제 측방 거상이라 그래 가지고 치과 의사들 중에서도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날계란 속에 껍질 들어올린 느낌이랑 비슷해가지고 실제로 그 치과 의사들 실습 모델보다는 이게 더 훨씬 힘들고,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이에요. 딴 거보다 어려워요? 플락보다 어렵죠.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상악동 밑에 점막이 엄청 얇아요. 그런 분들은 어렵죠. 점막이 부어있는 분들은 차라리 쉬워요. 두꺼워져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조금 얇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날계란 이용해가지고 상악동 고상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뼈는 두껍죠. 이렇게 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쪽을 먼저 땁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악동은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막을 들어 올리는 대로 들어 올려져요. 근데 얘는 뭐가 차 있으니까 잘 안 들어 올려지겠죠. 마치 물혹이 있는 상악동 같습니다. 그래서 물혹 같은 게 차 있는 상악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리면 돼요. 이걸 얼마나 들어 올려야 되는지. 최소 한 1cm는 들어 올려야 돼요. 왜냐면 8.5cm를 심어야 되니까. 자, 물에 적셔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싹싹 속으로 다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넣을 때도 조심해서 넣어야겠죠.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찢어질 수 있죠. 수술할 때도 확인할 수 방법이 있어요.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중간에 코 푸세요 그러면 코를 빡 풀면 얘가 점막이 팍 이렇게 밖으로 부풀어 올라요. 수술이 잘 된 상악동 고상술도 상악동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술만큼이나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걸 넣고 나서 약간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속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넣어가지고 하면 끝나요. 이렇게 싹 끝. 요게 이제 상악동 고상술. 그러니까 저렇게 상악동 고상술을 하고 나면 저 부분이 마치 하얗게, 저게 이제 상악동 고상술 했을 때 모습. 이렇게 계란처럼 코가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충농증. 아까보다 더 얇다. 이거는 거의 담배 거의 뭐 하루에 막 한 10갑씩 피시는 분들 정도. 네. 오, 너무 얇다. 이렇게 확대해 놓고 갑시다. 이렇게 살살살. 금방 해요. 한 5분 10분이면 하는데, 요런 데를 이제 이렇게 스테피치를 딱 저가 터트려요. 이렇게 말아 먹으면 이렇게 나면 뚫렸죠. 자, 이제 이걸 리페어하는 거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다가 당겨서 꼬매거나. 실제로는 사람 점막은 이거보다 텐션이 훨씬 좋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뼈 이식한 걸 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탁 따요. 이렇게 딱 상악동 안에 있는 그 고름 빼고 이렇게 막아주고 다시 뼈 이식. 이렇게. 이게 상악동 수술의 기본. 네,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찢어지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찢어지면 그날 수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4주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막이. 그럼 그때 다시 수술하면 돼요. 무리해서 수술을 할 것이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리페어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찢어진 채로 막 뼈 올리고 하는 거면 어차피 상악동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기 충분히 막을 거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 뺀 거, 뭐 PRF 덩어리 같은 거만 집어넣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뼈가 생겨요. 뼈가 생기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뼈 이식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리페어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리페어하는 방법이야말로 약간 술자의 능력에 따라 요만큼 할 수 있냐 이만큼 할 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상악동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치부, 상악동 어금니 쪽에 수술할 때는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어금니 부분은 함기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상악동 수술하면 내가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악동이라는 거는 점점 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뿌리 부분을 갖다 이렇게 높으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상악 발치하고 나면 되게 얇은 뼈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상악동이랑 개통되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여기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아마 거의 열에 7, 8은 상악동 고상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요만큼 남아있느냐 이만큼 남아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지, 실제로 임플란트만큼 뼈가 남아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요. 안 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뭐 프라치 같은 걸 행해서 여기 상악동 고상수술 하지 않는 앞쪽만 임플란트를 쪼로록 심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상악동 고상수술은 오히려 약간 축복 같은 술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 통해서 상악은 어떤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는 웬만하면 앞쪽에만 해가지고 하는 프라치는 권하진 않고, 어금니까지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권하는 편이거나 아니면 그까지 해서 프라치를 하는 걸 권하지 앞쪽만 하는 걸 권하진 않아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아까 전에 보면 점막이 되게 얇다 그랬잖아요. 숨 쉴 때마다 할 때마다 점막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풍선 같은 게 있는데 풍선이 원래는 여기 딱 붙어 있다가 이걸 제가 때렸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를 팡 풀거나 코를 심하게 골면 이 점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찢어질 수 있겠죠. 찢어지면 이식해놓은 뼈가 안쪽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흩어지면 걔가 이제 고여가지고 노멀리 만드는 게 수축농증, 상악동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일단 코 푸시면 안 돼요. 코피 날 수 있어요. 코피 나시면 살짝 닦기만 하셔야 되지 2주 정도는 코 푸지 말고, 만일에 어떤 경우에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악동염은 감기가 걸려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의사랑 얘기해가지고 약을 갖다 바꾸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 심는 영상도 그렇고 꽤 많은 영상이 인터넷에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 근데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거는 직접적인 걸 보여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내 거가 이런 식으로, 내 치료술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구나 알면 좀 겁이 덜 나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가 상악동 거상술이었가지고 그렇게 뭐 힘든 술식은 아니구나 알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면 더 무섭던데.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좀 요거 하고 있나 보다, 요거 하고 있나 보다 정도 되면, 물론 우리는 수면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위험한 술식은 아니구나, 어려운 건 아니구나 정도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창 스네더치과 대표원장 고양이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